안녕하십니까. 서정덕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배터리 아저씨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료 강좌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서정덕TV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셨을 거고 관련해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좀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이거 강좌 보고 공부하십시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기초 강좌 형태니까 꼭 수강하셔가지고 단돈 1,000원으로 투자 실력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덕TV의 서정덕이고요. 함께 하시는 분은 예, 2차 전지계 BTS 배터리였습니다. 뭐야 그게. 알았어요. 야,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예. 예. 위치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금. 예. BTS는 또 누가 지어줬어요? 예, 저기 용재라고. 용재? 예. 신용재? 김용재일걸요? 아, 저 AP. 예.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쪽 업계에서. 예, 그분이 이제 투자하시는 예, 거. 저번에 한번 초대해 주셔갖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오늘 나오던데? 그 방송이 오늘 나오는. 아, 방송을 예. 그 월요일에 찍었나? 지금 그리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오늘 나왔구나. 예. 그 김용재 그 이제 대표께서 저 2차 전지계 BTS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아, 그게 좀 제일 좀 어울리는 닉네임 같아갖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밀고 갈 겁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BTS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의도의 BTS. 예. 배터리십니다. 근데 배터리 할 때 BT네. 아, 또 그러네. 네, BT 하면 또 이제 배터리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과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그 김경석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님이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때 이제 그 관련돼서 일을 했다. 특보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이재명 때가 아니고 남경필 지사 때요. 바로 잡아야죠. 예, 말씀하셔갖고 아유 제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고요. 뭐 특별히 제가 뭐 그런 뭐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좀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참. 아, 잘못하면 사과해야지. 그건 사과하고 당연하지. 그건 뭐 그게 큰일이라고. 당연히 그거는 그 방송 내용에서 내가 실수를 잘못 얘기한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어갖고 되게 꼼꼼하게 사실 챙긴다고는 챙기는데 그래도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들을 특히 악플들을 열심히 보는 게 그래야 이제 거기 근데 맞는 악플도 있긴 하죠. 그럼요. 사실관계가. 그 사실관계가 내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꼼꼼히 보고 잘못한 건 빨리빨리 사과하고 사과하고 수정하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고지를 또 저희는 확실하게 해드릴 게 본 방송에는 어서라이언스에서 제작한 이거 최강훈님 감사합니다. 박순일 사의 2차 정지 강의 홍보 유료 방송 영상이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미리 고지를 해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료 2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2번 나갔고 이제 원래 선띵동 후출발이라 그래갖고 입금 받고 출발하는 건데 중간에 받긴 했어요. 받자마자 정말 10분 만에 바로 받았습니다. 193만 원 받았고 7만 원 제도 넣어갖고 7만 원 내면 세금. 그러니까 세금 빼고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 그냥 깔끔하게. 어쨌든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재단 여기 그 아이들의 정말 미래 뭔가 취재하고 잠깐 맞는 거 여러분 박수. 이렇게 저기 기부하고 하시는 분 박수 쳐드려야지. 박수 좀 해봐. 박수 좀 좀 올려봐. 뭐 손을 들든지 뭐 이모티콘 좀 올려봐요. 내 얼굴 빼고. 근데 이제 오해가 너 돈 많냐고 그러고 주변에서 하도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잘난 척하고 그래. 혼자 착한 척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야 나는 저거 해갖고 혼자서 꾹꾹하는데 네가 그 돈을 200만 원씩 기부를 하면 다 먹는 나는 뭐가 되냐 인간아.
아니 감사해요 이러는데 진짜 지 혼자 잘난 척 착한 척하고 그래. 아 근데 평소에는 저한테 이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 안 하시는 분인데 지금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돈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사님의 그릇이 있고 제 그릇이 있는데 저는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릇을. 예예예. 그 옷이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막 살이 찌고 그러면 옷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지만 않게 그냥 그릇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예. 다음 달에도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들어오면은 뭔가 유료 광고가 들어오면 또 계속 주기적으로. 아 그만해요 그만해. 아, 나도. 얼마나 이게. 아니 당신이 기부하면 내가 옆에서 뭐가 되냐고. 나는 나쁜 사람 되잖아 옆에서. 아 재밌다. 이 맛에 하나 봐요. 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맛에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옆에서 사람 부끄럽게 하네 진짜. 혼자 아 대신 부끄러워. 저기 많은 분들한테 수익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못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릴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가도 2차전 주가 자꾸 빠지고 하는데 왜 저 슈퍼세 촉 쏘고 그래. 저 나중에 주가 좀 올라가면 싸요. 좀 그러게. 참았다가 아이, 돈 괜찮아요. 벌거나 번 돈으로 싸야지. 씨. 그리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준비된 내용들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까요? 요번에 저 기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되게 이제 역시 좀 인품 있으신 분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좀 다행이다.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부러웠던 게 진짜 좋은 와이프 만났구나. 왜? 우리 와이프가 200만 원 받아갖고 내 기부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허락해 줄 것 같아? 안 해준다고. 야 그 200만 원 벌었으면 나 줘야지. 어디 네가 또 기부 이런다니까. 안 그래요. 뭘 안 그래 안 그러기는. 아 이게 한번 기부한다고 해봐요. 저번에 기부한다 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기부하려고 안색이 확 굳어갖고 내가 아니는 아니고 10%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200만 원 꼴랑 받아갖고 그거 자기 안 주고 기부한다고 다 줘봐. 우리 집은 난리나요 난리. 당신이 장가 잘 간 줄 알아 진짜. 아이고 그런 걸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사모님 너무 존경합니다. 예, 항상 저기 뵙고 싶어요. 윤영 닮은 사모님. 저의 큰 그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굉장히 배가 불러요. 이 맛에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갖고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예. 그 얘기 아니 더 해도 돼. 그 저기 3%는 아예 가만있어 봐. 3%는 그거 1억 8천 1억 8천인가 1억 5천인가 그 지 돈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이어리 사준 돈이고 그다음에 상금 받은 돈이잖아. 그거 갖고 기부하면서 생새고 광고를 막 그렇게 때리면서 큰 돈이잖아요. 아니 미래에셋 박현주 그 회장님이 또 친히 1억을 개척하셔갖고 야 그 미래에셋이 회사 덩치가 얼마인데 꼴랑 1억 놓고는 그 개척이라는 얘기를 하냐고. 그 다음에 그것도 현찰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셋 통장으로 준다니까 돈을. 다달이 미래에셋 고객대라고. 아유 진짜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그만하고 빨리 가요. 예. 금양 아이언팀의 2023년 약속. 예. 금양 아이언팀의 2023년 약속은 괄목상대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 사실 올 초에 그렇습니다. 예, 올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프로는 결과로 얘기합니다. 요거를 하나를 또 추가를 해주셨네요. 예. 이거 좀 좋아하시더라고. 누가요? 그 여기 댓글 보니까. 결과로. 프로는 결과로 얘기합니다. 결과를 보여달라. 예.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괄목상대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딸랑 하나만 갖고 괄목상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괄목상대할 수 있는 열심히 하겠다. 건들이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는 결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기시면 금양 이제 수급 관련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5월 10일날 MS 코리아 편입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이건 낙가리가 됐죠. 다음을 이제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이제 4조 5천억 이상 되면은 이제 편입 아마 될 겁니다. 일단은 MSCI는 8월에 다시 그렇습니다. 가야 된다. 8월에 이제 4조 5천억 되면 편입되니까 이제 그때 편입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6월 9일날 코스피 200에 편입됩니다. 요거는 거의 이거 확정된 거고 이제 공매도 타기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전지 가장 약한 고리가 금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제 특히 그 곽두기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실제로 방송에서 지방송에서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다 듣고 있다니까. 외방송 볼 시간이 없어갖고. 모든 전쟁에서 기본이 뭡니까? 지피지기. 정보전이지.
네. 정보전이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 새끼 정정해 빨리. 정정. 네. 저 반대편 진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예. 다 보시는구나 진짜.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이제 사실은 그 이상하게 소영덕 TV에서 내가 1억 5천 받았다 얘기 했었거든 그 전주에. 예. 그때는 반응이 없었어. 예. 선대 소장 TV 가서 그 얘기하면 반응이 생겨. 제 거 잘 안 봐요. 그 이상하더라고. 제 거는 좀 더 열심히 해요. 좀 영향력을 좀 더 키워봐. 제가 이 이상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프로인데 네. 소수의 이제 이 좀 매니아층만 보는 우리끼리만 보는 봐서 밖으로 얘기가 안 나가. 그들만의 리그가 더 재밌는 그래 그들만의 그게 더 리그야. 재밌어요.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제 예. 채널이 로컬 맛집 같은 아, 느낌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알려주면은 예. 재미없잖아요. 예. 그런 느낌. 자기들만 막 이게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느는 거야 이게. 지들만 요즘 재미 보려고. 요즘 반쯤 포기했어요. 아니 뭐 다음 달이면 10만 명은 가겠지. 저희 뭐 100만 명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어차피 취미생활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 10만 명 어려울 것 같아. 올해 내로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도발하시는데. 인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보면 열심히 안 해. 이거 지금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좀 이제 구독자 좀 땡겨오라고. 의지가 없어. 의지도 없고 막 숨겨갖고 자기들끼리만 보고 싶어갖고 일부러 얘기 안 주는 것 같아. 구독 안 누르고 있으면 와이프가 구독 누르고 있으면 밤에 잘 때 몰래 가서 구독 이런 거 같아. 아 재밌어. 예, 다음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개미가 뽑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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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미가 이거 기사도 나왔었어요. 오. 예, 개미가 뽑은 공매도 치고 싶은 종목 1위가 금양이다. 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가 한번 봐요. 2020년 4월에 1946원이었다니까. 40배 올랐는데 3년 새에. 코로나 때 1,900원이었어요? 1900원이었다니까. 잠깐만 저 때 진짜로 1,900만 원 샀으면 지금 7억 8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 9천 샀으면 78억이고. 그렇죠. 와 근데 저렇게 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사실 뭐 이거 보면은 때리고 싶지. 솔직히 나라도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다. 솔직히 진짜 저 정도면. 네. 재무제표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작년에 적자였다니까. 올해는 흑자잖아요. 그 이제 당기 순익상 적자고 사실은 영업이익은 뭐 늘 나던 만큼 났는데 이제 뭐 저희가 영업이익이 뭐 130억, 140억 뭐 이 정도니까 그걸 비하고 지금 시총이 3조, 4조면 비싸 보이죠. 그거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이게 이제 헛도또이들이 딱 때리고 싶을 거라고.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야 요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와 드라마틱하네요. 사실 요 정도만 하도 사실 봐요. 3만 원만 하도 때리고 싶죠. 그래. 1,900원짜리가. 예. 다음 볼까요? 예, 가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이렇게 다들 공매도를 때리고 싶어하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그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사실은 공매도의 무덤이었어요. 이게 아마 쇼커버나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네. 테슬라 때문에 인생 조진 놈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로. 뭐 이제 부자 된 사람도 많지만. 사서 부자 된 사람도 많고. 네. 그 공매도 쳐갖고 이제 가산 탕진한 사람도 많아요. 2010년에 이제 테슬라 상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CNBC의 매드머니 짐 크레이머가 진방꿀. 진방꿀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2억 9천만 불의 적자를 낸 회사다. 그러니까 적자 회사니까 공매도를 칠 수 있겠다. 뭐 이런 회사가. 근데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저런 회사에 공매도를 치는 게 맞긴 하죠. 그러니까 다 빼고 테슬라라는 걸 빼고. 아니요. 그래요? 적자 나누고 이제 주가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 하는구나. 공매도 그런 때 공매 치면 안 되고 많이 가는 데다 공매도 쳐야 돼. 추세가 떨어지는 데도 공매도 치는 거야. 꺾인 애들. 예. 그러니까 막 절 50%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매도를 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하락이 더 가속화되게.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올라간 주식 공매도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잘못 빼서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펀드 매니저는 지금 롱도 잘 못하지만 숏도 이상하게 배웠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을 공부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잖아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자본시장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부 때도 그렇고 순기능은 이제 과열된 종목들을 눌러주는 거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매도의 순기능은 망한 회사를 빨리 망하게 해서 그 돈이 이제 자본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공매도의 역할이고요. 과열을 네가 어떻게 판단하는데?
건방지게. 주가의 과열을 그럼. 판단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2017년까지 적자했거든요. 그 적자했으면 그럼 계속 과평가 그렇죠. 완전 과평가인 거죠, 완전 사실. 고평가인 거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공매도 쳤다가 다 뒤졌다니까. 아 진짜 근데 무서웠겠어요. 저거 쇼커버 할 때는. 예, 쇼커버 할 때 무서웠죠. 예. 커버면 다행이지. 스퀴즈 나왔을 때는 뭐 예. 그래서 이제 2013년 6달러에서 36달러 갈 때. 6배. 예, 이때에 공매도의 제왕 짐 자노스라는 분이 예. 강 사장이 아니라면 테슬라는 몇 년 전에 사라졌어요. 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가 계속 돈이 없잖아요. 적자니까. 2017년까지 적자였죠. 예,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펀딩해서 자금 땡겨갖고 이제 설비 투자하고 이런 형태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한 얘기가 강 사장이 아니었으면 테슬라는 몇 년 전에 사라졌어요. 했었다. 음. 그 다음에 짐 자노스 한 얘기가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100% 동의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여실히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례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금량을 지금 대하고 있는 공매도 치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괴간 여러분들 생각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각도기 같은 애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각도기 선생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거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또 펀딩이 되겠냐. 아 저기 금량이 앞으로 이제 하는 사업들에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저만큼 하려면 뭐 몽골에 광산도 개발하고 콩고에도 광산 개발하고 이제 배터리 공장도 계속 짓고 하면 돈이 계속 들 텐데. 저도 그거는 궁금하긴 해요.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테슬라가 계속 들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예. 근데 계속 조달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뭐 거의 한 1000조인가? 네. 예, 뭐 갔었죠. 어마어마하게 갔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볼 때마다 놀랍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여의도 개간들이 나한테 생각한다고. 빠떼 아저씨가 막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착각한다고.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진실 얘기하는데. 종토방에도 그러니까 걔들 보기에 나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 저 새끼를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정의의 공매도를 맞아라 이렇게 접근한다고. 원래 이제 주가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다가 망했다고 공매도의 제왕 짐 자노스가 요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 그겁니다. 그 차트입니다. 6달러에서 36달러 갔을 때. 와 살벌하다. 예, 1차 공매도 학살. 이때가요? 예, 이때가 이제 테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델 S가 나온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이게 최초로? 예, 최초로. 최초는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가 나왔던 거는 이제 로드러너라는 자동차, 로드스타라는 자동차가. 모델 시리즈가 나온 건 이제. 예, 로드러너인가? 하여튼 그거는 이제 되게 그 고가의 좀 사치품적인 캘리포니아에 되게 힙한 연예인들, 그다음에 이제 농구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난감. 세컨카 아니요, 세컨카는 아니고 거의 장난감. 12카. 그 정도. 예, 장난감 차. 예, 느낌으로 사던 차. 돈이 넘쳐갖고 버릴 데가 없는 사람들이 사던 차. 차고지 넘치고 막 비버리 힐즈 살면서 그냥 야 이거 하나 사볼까 이런 느낌. 그렇죠. 자동차를 막 수집하는데 너 전기차라고 들어봤냐? 이거. 나도 이런 느낌. 예, 그게 타진 않아. 예, 타진 않지만. 예. 그런 느낌으로 한 3,000대 팔았거든요. 그게 얼마 못 팔았어. 예, 그게 2008년이고요. 수작업 했어요, 수작업 그때. 예. 그 움직이긴 스포츠카. 그럼. 차체는 다 스포츠카니까. 스포츠카인데 이제 다 엔진 걷어내고 거기다가 전기 실어서.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은 다르긴 한데 기아의 엘란이라는 그 스포츠카가 있었잖아요. 그 헤드라이트 올라오고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진짜 힙한 사람들. 힙한 사람만 타. 그러다가 2013년에 모델 S가 이제 사실은 테슬라 모델,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 중에서는 좀 양산형의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형태였고 이게 좀 꽤 팔았어요 2013년에. 그래서 이게 이거를 팔아갖고 이익이 난 건 아니에요. 그냥 몇만 대 정도 판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가능성을 본 거죠. 전기차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있구나. 모델 S가 아마 지금 보셔도 되게 좀 뭐 럭셔리까지는 아니에요. 예뻐요. 예, 상당히 좀 좋거든요. 차가 한 1억 3천, 1억 4천 정도 하니까. 뚜껑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차인가요? 아니요, 그건 모델 X입니다. X요? 예, S의 개량형입니다. 예, 모델 S가 출시되면서 주가가 6배가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섣부르게 잘못 배운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 차 팔면 뭐 아니야. 차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이 회사가 유지가 되겠냐 해서 이제 되게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각도기 선생 같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좀 이제 멍청이들이 왜 그래요 또? 아니 각도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예, 그런 형태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저포주를 막 사놓고 자기가 가치 투자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포주를 사야 올바른 투자고 고포주를 산다든지 이제 적자 주식을 산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뭐냐면은 좀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때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때렸으면 진짜 된통 당하긴 했겠네요. 이 시점에. 근데 6배 올라서 다 당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짐 크레이머가 당한 사례고 짐 크레이머가 아니고 아까 왜요? 아니 짐 크레이머만 생각하면 자꾸 짐 크레이머 아니야. 짐 크레이머 아니고 이 사람 짐 자노스인가? 짐 자노스. 짐 자노스고 짐 씨들이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갈 때 미국은 이제 공매도가 되게 활성화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돈 좀 나중에 벌면 싸요. 뭐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주식 빠지는데 뭐 쏟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정통파 스타일의 이제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쳤다가 보시듯이 좀 빠지다 싶으면 올라가고 빠지다 싶으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또 이제 거기 일론 머스크는 자기 공매도 치면은 쌍욕하거든요. 내 거 치면? 내 거 치면 이 새끼가 하면서 맞아. 그 트위터에다가 막 글 남기고 네가 나한테 걔들은 이제 공매도 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공매도를 쳤는지 얘기하잖아요. 얘기 막 하고 이제 막 뭐라냐고 악담을 막 퍼붓잖아요 원래. 리포트 막 발간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거기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맞대꾸를 하니까 재밌지 사실. 그러면서 이제 쌍욕 막 섞어갖고 막 하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쭉 전개가 이제 치고받고 있어. 전개가 되오다가 다음 한번 위에 다시 그죠 위에 2020년에 드디어 공매도 대학살이 섰습니다. 9배. 9배. 8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올라갔고 이때 공매도 세력이 20년 한 해에만 350억 달러를 손실을 했어요.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다 날린 거죠. 40조 원입니다. 에코프로 BM 2개 날린 거예요. 40조. 그러네요. 현대차 하나만큼 날린 거라고 이게 40조니까.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데. 40조가 40조가 아직 포스코 홀딩스가 안 되잖아요. 40조 안 되죠. 30조죠. 어마무시하네. 그만큼을 공매도 썼다가 손실 본 거예요. 갚은 거죠? 날라간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SG 사태, 그 라더견 게이트가 피해액이 뭐 1조, 2조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조 정도 된다. 2조 정도 된다. 1조가 지금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고 이제 뭐 그렇죠. 저기 신용 썼으니까 2조가 넘어갈 거래요. 2조라는데 그거에 20배를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썼다가 엄청났겠다. 대단하네요, 진짜. 다음 한번 보시면 다시 아까 10번. 그 밑에 거. 이게 이제 1차 20년도에 일어났던 대학살 여기가 9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다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끝판왕이 등장한 게 여기에 마이클 버리가 등장한 거야. 빅쇼트에 마이클 버리가 이거 앞으로 10분의 1 토막 난다. 내가 장담한다 하고 이제 장렬하게 쳐갖고 마지막으로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 형님도 마이클 버리 형님도 빅쇼트 이후로는 별거 없는 거 같아요. 잘 못 맞춰요. 별반 그 이후에 별반 재미를 못 보고 저도 이제 아침마다 외신 기사를 쓰잖아요. 5시에 시작해서 한 5시 40분이면 제가 기사를 올리는데 보통 30분에서 마이클 버리 얘기가 월가 쪽에 진짜 매일 거의 나와요. 인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써봤자 마이클 버리가 이랬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써봤자 별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원래 제가 이제 IR하고 할 때 이제 롤 모델로 삼았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쭉 부양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테슬라 제국을 만든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지금 차용해서 그 형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쌍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머스크한테 그렇게 쌍욕을 해 맨날. 그건 배울 건 배우는 또 이제 그럼요. 그 사람한테도 확실히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제일 많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큰 형이죠. 그 새끼 나쁜 새끼는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 네. 그거를 이제 사실 모델 많이 삼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요새는 대세가 이렇게 가는구나. 모델 S네요, 모델 S.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유머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허세 이런 것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제가 많이 차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즉슨 지금 이제 우리 금양에 대해서 공유를 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공유도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거를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종통 난리 나겠는데 이따가.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고속 성장 기업에 공유를 하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자살행위입니다. 동석이 형 나왔다. 제가 저번에 그 들어와는 조금 좀 사람들이 겁나고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순화하게 들어올만 하잖아. 이제 존댓말로 이제 공매도 개간 세력들아 들어오세요. 이곳이 지옥이구나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봐라. 진짜 들어오긴 당연히 들어오겠죠. 코스피 200 들어가면. 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들 다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신장 기업 했는데 그럼 맛이 어떤지는 보러 가야죠. 그럼요.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제 음식들 많이 해놓은 겁니까? 이곳이 지옥이구나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라 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라톤 기업. 그럼요. 그게 이제 그 여의도 차선 운용사 쪽 얘기를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많이 듣거든. 사실은. 그냥 원래 그쪽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뭐 계속 쭉 계셨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싫어한다더라고요. 차선 운용사 이 사람들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무능한 거를 내가 100일에 드러낸 거잖아요. 박대리 아저씨라는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면은 사실은 이제 좀 반성하고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원래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저 어디서 이상하게 굴러먹은 개백다고 와갖고 제가 운이 좋아서 한때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인간의 이제 가면을 벗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탈탈 털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식으로 접근하다가 쳐맞아 뒤진다. 이제 그런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안 돼? 그러니까 젠틀하잖아. 더 젠틀하게. 젠틀한 바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쌍욕하라고 부추기지 마요 좀. 진짜. 쳐맞아 뒤지시게 될 겁니다. 아니야. 이 정도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쳐맞아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갑자기? 이게 이제 우리 그 요번에 그 사업한 거 관련해 공시 관련해서 이제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얼굴이 안 나와서. 여기가 이제 남미 트라이앵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왼쪽에가 칠레. 위쪽이 볼리비아. 그 이제 오른쪽이 아르헨티나예요. 보시듯이 같은 지역이에요. 국가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지형적으로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리튬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고. 어떤 형태냐면 이제 과거에 바다였던 지역이 이제 화산 활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위로 치솟아서 올라갔고 수만 년에 걸쳐서 이제 바닷물이 말라서 만들어진 호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가 뭐 융기나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되게 이 바닷물에 들어가 있던 나트륨, 리튬의 이제 그 염도, 그러니까 농도가 짙어져서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리튬으로 되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먹으면 짜다면서요? 진짜 바닷물이랑. 바닷물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염호. 염호에서 채취해갖고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가서 찍어 먹으면 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염전입니다. 밀어갖고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개념이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뭐가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바다였다가 현대 고산지대가 된 데를 찾아보면 거기에 리튬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염호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광산 형태로 이제 암염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말라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암석 형태가 되는 거고 뚫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캐내야 되는 거고 저렇게 이제 호수 형태에서 이제 마른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염호와
암석 형태에 있는데 일단 이제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이 이제 아까 보였던 그런 지대고 예. 비슷한 지대가 중부 아프리카 지대가 있습니다. DRC 콩고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예. 탐사 중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이지리아라고 있어요. 나미비아 이런 데가 같은 지형입니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나이지리아 대통령 우리 리튬 많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때 한번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게 작년 가을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우리 통상부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좀 역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사업 분야도 사실 이 분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댓글 보니까 이제 국민이 이제 제일 주인이라서 대통령님 하지 말고 대통령이라고 해야 맞아요. 맞지 않나? 예,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래요? 저는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대통령을 찍은 거잖아요. 그 찍으신 분들의 그런 이제 그분들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표를 던지신 유권자분들의 이제 그 의사를 좀 존중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생각대로 할 거니까 이제 그건 그냥 뭐 그렇게 마시라고. 아니요. 저는 님자 안 붙입니다. 제 방송하는 기자분들, 저희는 기자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가 최우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갖고 아니요, 그 말씀드려야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 전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아시아 일대예요. 예.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천산 산맥 일대가 아마 그런 지역이 아닐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우리가 좀 와서 좀 봐달라 해서 이제 갔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이 지역이 최근에 이제 보도가 계속 있었던 지역이고. 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연결된 지역이 바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 쪽에 이제 이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그 이제 광산 사업을 요번에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보시면 몽골 엘스테이 광산 위치가 이렇습니다. 야, 여기가 몽골이구나. 예.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죠. 예. 이게 눈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치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잠깐만 이거 보시면 이쪽이 울란바토르 보이시나요? 울란바토르가 어디 있어? 여기가 울란바토르. 여기. 예, 여기 울란바토르고요. 예, 동그랗게 칠게요. 예. 여기. 여기가 이거 동그랗게 작은 거죠. 요거, 여기 요거. 울란바토르고요. 요거. 그 몽골 수도. 예.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엘스테이 광산 여기가 울란바토르. 예, 여기입니다. 엘스테이가 여기. 예. 여기. 예. 여기는 이제 중국 국경 접경 지역이고요. 예. 여기가 중국 차이나 써 있네요. 예, 차이나입니다. 예. 요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중국으로 이제 내몽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황사 오는데. 예. 황사 오는. 예, 그 지역. 그 지역에 저희 발포지 공장이 있습니다. 금양. 예, 금양 발포지 공장이 저기 있거든요. 가까워서 그러면. 되게 가까운 지역이에요. 저희 뭐 차로 얼마 안 걸려요. 예, 그런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쪽에 저희가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거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빼오냐, 한국 어떻게 빼올 거냐, 요렇게 빼올 겁니다. 빨간색으로. 중국 이게 이너 몽골리아라고 있잖아요. 내몽골. 저기가 저희 공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예, 여기가. 동그라미 칠게요. 예. 여기가 지금 금양. 예, 금양에 저희가 우리 뭐 100명밖에 안 된다고 자꾸 시비 거신 분들은 여기 1000명 있다고. 직원들. 여기에. 예, 여기에 1000명 있다고. 여기서 다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파견돼서 여기서 광산 개발 사업을 할 겁니다. 예, 이제 기계 돌리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요 내몽골 저희 공장을 거쳐가고 내려오면은 여기 파란색 돼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 여기 어디냐면은 천진항이에요. 텐진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로 해서 저희가 리튬을 갖고 올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플랜 B가 있는데 중국하고 앞으로 사이가 좀 악화돼 갖고 저 루트를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최단 루트인데 이제 경제적인 루트인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서 중국이 리튬은 우리 땅에 리튬 못 지나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리튬은 압수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리튬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위에 까만색으로 먼저 이제 울란바토르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로 보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로 한 바퀴 크게 돌아갔고 쭉 내려와서 여기가 요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예요. 이렇게 위로 러시아로 돌려가지고. 기차 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차 타고 가는 겁니다. 쭉 돌려서. 궁금한 거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러시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 몽골이 지금 중국하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중국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내몽골이 지금 원래 몽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있는데 북한은 중국이 갖고 왔어요. 남한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이제 중국하고 몽골은. 그럼 이게 이렇게 올 수 없을 확률도 좀 아니 뭐 그렇진 않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니고. 이제 대미 미국하고 중국 관계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반면에 여기 보면 몽골리아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자기남님 감사합니다. 여기 글자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거 글자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러시아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러시아 왔어요. 진짜요? 진짜로. 러시아였습니다. 공용어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말 옛날로 하면 소련말. 몽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였고요. 구소련이 이제 차이나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나라가 몽골이고요. 지금은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나갔고 미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기지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몽골입니다. 그것도 몰랐네. 그거 참 되게 모르시네. 저는 국제 정세는 큰 그림만 알고, 특히 이제 세계지리 이런 게 좀 약해요. 지리를 보면 한참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갖고 그냥 이럴 때 멍청하면 모른 척하는 게 제일 나아요.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뭐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정재 성대모사 맞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중국이 3발 맞았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지 뭐 잠깐 뭘 할 수 있겠어요. 좀 무식한 거를 좀 성대묘사로 한 것을 좀 넘어가려고 웃기고 넘기는 거지. 러시아 말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도 이 자원이 되게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 주고 싶겠습니까? 한국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정치적인 보류가 있다니까. 이게 저쪽에 이제 DRC 콩고권도 마찬가지예요. DRC 콩고권도 원래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인데 DRC 콩고에서도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좀 우리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국이 필요했었고 한국인데 오는 한국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밖에 안 가서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책에도 그 이제 정주영 회장님 그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사우디에서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중동 건설붐 그 관련해서 중동에 이제 좀 건설을 좀 해달라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요청이 왔을 때 그때 공무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 사막은 이제 모래밖에 없고 물도 없고 너무 덥고 그래서 여기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한국 사람이 여기 보내서 공사는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접으려고 하다가 정주영 회장을 불러갖고 당신이 한번 갔다 와봐라. 정주영 회장이 갔다 와갖고 한 얘기가 사우디는 천혜에 건설하기 좋은 지역이다. 입지다. 첫 번째로 바닷물을 끌어와서 담수화해서 마시면 되고 있는 모래는 그 모래를 시멘트의 원료로 쓰면 되고 낮에 더울 때는 사막에 큰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낮잠을 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공사하기 좋은 지역이냐. 천혜에 공사하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동 건설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동 건설붐 때 벌어왔던 외화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중공업 산업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세상이. 곽도기 선생 같이 매사가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예.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를 이뤄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금양처럼 DRC 콩고도 가고 몽골도 가고 막 들이대갖고 대가리 밀어붙여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뭔가가 자꾸 이루어지지. 그렇게 뒤에 팔짱 끼고 앉아갖고 저 회사는 사기꾼 회사야, 저 MOU를 어떻게 믿어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면 당신들이 그래서 평생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초라하게 한 인생 살다가 조용히 묻혀서 사라질 운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되게 순하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말이 막 따발총처럼 나와야 되는데 천천히 하는 거 보니까 듣고 있어요 지금. BTS 뜬 누가 얘기했네요. 배터리 그다음에 순혁 BTS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거라고 얘기하네요.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BTS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지 BTS가. BTS가 왜 BTS냐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불만이 내가 정통파고 이게 기관에 소속돼 있고 내가 나름 이제 뼈대가 있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옛날로 치면은 이제 그 엔터 3사, SNYG, JYP 소속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듣보잡 신생 기획사에 처음 들어보는 BTS라는 애가 막 커갖고 우리를 위협하냐. 그런 느낌으로 쓴 그런 거예요? 느낌, 그런 느낌. 그 김영재 선생님 덕분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죠 각종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내가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인데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다가 나한테 다 작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BTS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배터리 순혁이 아니고. 근데 배터리 순혁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보시죠. 요게 이제 몽골 STA 광산을 이제 위에서 찍은 항공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요게 밑에 보이는 요게 이제 그게 뭐 숙소 같은 그런 건가? 아마 그런 겁니다. 이제 식당 뭐 그런 거, 그런 이제 그런 형태일 겁니다. 다음 보시면 넓다. 이게 이제 광산 전경 멀리서 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광산 괭도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광산은 다 개발이 끝난 광산입니다. 지금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땅 다 파갖고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캐낼 수 있는 광산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요 분이 가운데 있는 요 분이 이제 허재훈 이사님. 얼굴이 안 보여. 허 이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유광 시장님. 여기 요 분이 이제 광이죠? 이게 이제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인종이 같아갖고 같이 찍으면 한국 사람이 구분이 안 가.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가장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종적으로도 이제 되게 저희 친인척 관계고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광산이 개발이 다 끝나있던 광산이고요. 앞에 조금만 좀 올라가 보실래요? 이제 좀 설명 좀 드릴 것 같아요. 하나 더. 여기. 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하고 사실 되게 가까운 지역이갖고. 그렇죠.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광산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몽골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광산만 소유했고 자기는 돈만 있어. 기술이 없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 기술자들이 사실 저 광산을 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광산에서 이제 기계를 물건을 캐서 그 다음에 성광하고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데 여기가 바로 중국이니까 경기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사실 많이 했었고요.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그 개를 해서 이제 말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라 갖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라서 공업을 잘 안 해요. 주로 이제 목축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기술자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술자들이 이 공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 춘절 그러니까 설날 때 중국 사람들이 설날이니까 자기 고향 갔을 거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터져서 못 왔죠. 코로나가 안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졌는데 3년 동안 저 국경이 봉쇄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3년 동안 저게 이제 저 광산이 놀았어요. 놀아서 지금 기계도 다 녹슬었고 이 아저씨는 자기 광산 주인인데 못 돌리는 거야. 자기 기술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계속 빚이 쌓인 거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파산 일보 직전이 돼갖고 저기 몽고는 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금리가 되게 세거든요.
저기 대출 금리가 30%예요. 아? 30%. 진짜 세다. 어휴. 예. 괜찮다. 이거 옛날에 우리 진짜 그때네요. 80년대네요. 예. 그 30%니까 3년이면 어떻겠습니까? 더블 됐어요. 더블 되죠. 예. 그래서 빨리 빚 안 끄면 저 사람 지금 신용 파산되게 생겨갖고 우리가 긴급하게 구해주기로 그 6천만 불을 갖고 가서 집이 꺼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기술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거나 우리 기술진들이 가는 거지. 이제는 금년. 그러면은 중국이랑은 관계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쪽 있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소유권은 어차피 저 사람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죠. 문제는 없다는 예,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거니까 이제 예. 중국인 기술자나 뭐 기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 컨트롤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60%의 지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운영이나 이제 그 기술 제공 같은 거를 우리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앞으로 리튬이 나올 텐데, 리튬을 저희가 저기서 이제 그 정제련해서 수산 리튬까지 만들어서 보낼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공장 건설하고, 그 다음에 수산 리튬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하고, 그럼 저 사람 뭐 하겠습니까? 나머지 40%로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거지. 되게 부자 되겠는데? 예, 신경 안 써도 저기 되는 되면,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딜이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얘기가 그 우리 뒤에 보면 매장량 나올 텐데 매장량 가치가 이제 118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왜 800억에 파냐? 미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113조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빨리 집 빚 안 끄면 그 빚쟁이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거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금양보다 만약에 더 큰 돈을 불렀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중국 애들이 저거를 다시 살려고 많이 했었죠. 당연히 이거 원래 중국 기술자니까. 저 리튬도 이제 나오는 거 알았으니까. 중국 애들이 많이 저거를 뺏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오게 만든 거고. 그거는 이제 몽골 정부의 도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관계 때문에 중국하고 안 엮이고 싶어 한다고 몽골 정부도. 그리고 이제 저기가 성향이 옛날에는 친러시아였고 지금은 친미예요, 몽골은.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쪽 밸류체인에는 한국 쪽에 주고 싶어 한 거고 한국 쪽에서 대표가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기업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죠. 왜 몰랐겠습니까? 사우디는 건설하기 힘든 고장이다. 건설할 수 없는 그 이제 환경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아예 처음부터 가볼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LG 엔솔의 이제 자원개발팀이 뭐 200명, 300명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걔들은 지금 다니는 데가 맨날 캐나다, 호주 이런 데만 다닌다. 뭐 필보라나. 필보라. 예. 가서 이제 스테이크 썰어 먹고 이게 이제 여기 좀 광산 다 개발된데 깔끔한데 이제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것밖에 생각 자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광산 이런 거를 개발해 본 경험이 갖고 있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뭅니다. 저희 금양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 광산 관련된 뭐 이런 쪽 프로젝트 발표하고 했던 회사들은 이제 주가로 작전해갖고 지주식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꾼들만 있었고, 그 반면에 또 이제 실제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뭐 기술로 승부하는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하는 회사들은 제품에만 관심이 있었지 원재료를 조달하고 이런 문제에는 전혀 문의하니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만약에 그런 거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감원이나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야 너네 이거 갖고 또 뭐 좀 작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니까 애초에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몽골 LCTA 광산에서 이제 한국이 정말 필요한 리튬 자원을 획득해서 이제 국내로 갖고 오게 하는 쾌거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이 너네 조심하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뭐 저같이 이제 배짱이 이제 한 배짱 하는 이제 사람이나 그다음에 저 이제 유광 재장님 같이 뭐 아프리카 오지 뭐 어디든 안 다녀보는 데가 없는 이제 그런 그 CEO가 아니면 뭐 쩔어갖고 광산 개발하겠습니까? 우리 그 기사도 그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당장 이제
내 주가 부양해갖고 자기 주식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MOU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쓰잖아요. 아니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면 애초에 자사주 판단 얘기 안 하고 있지. 그러면 또 그냥 팔지. 그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 얘기해서 오히려 주가 떨어졌잖아요. 6만 원이잖아요. 예. 그 1,800억에 팔 수 있었던 거를 지금 1,200억에 팔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그런 목적이었으면 그때 팔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를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색안경만 끼고 앞을 자꾸 쳐다보고 하니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진짜. 그리고 궁금한 거 영업이익이 이 정도까지 정말 이제 공시를 제가 예. 궁금해서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나와요? 예, 좀 이따 여쭤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질문 주셨네요. 예. 이게 전부냐고 인원. 어디요? 광고 이게 전부냐고 인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 확충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아마 핵심 인력들 지금 이제 탐사하는 과정에 이게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 예. 아마 기술자들 이제 실제로 생산하게 되면 사람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중국 그 현지 공장에 있는 이제 중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많이 가실 거고 거기 이제 감독하시는 분은 또 저희 한국 분이시고 예. 옛날에 이제 저기 유광진 회장님이 몽골에서 이제 그 공장 짓고 할 때 동고동락을 다 같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 뭐 형제 같은 분들이니까 예. 그분들이 아마 이제 진두지 관리 감독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몽골 에스테이 광산 대리석 개발 지역인데 대리석 우리가 그 저기 식탁 쓰는 예, 대리석인데 이게 사실은 숨어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왜요? 원래 이제 이 광산이라는 게 개발 허가를 받아갖고 개발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10년인가 개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정부에 반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급하게 반납 시점이 다가와갖고 이 광산주가 대리석이나 개발하자. 해서 지금 대리석을 좋게 보면 개발했던 겁니다. 예. 뭐 저기 큰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저희 이제 지질학자를 모시고 여기 탐사를 갔을 때 그 지질학자분이 하신 말씀이 보통 이런 대리석 있는 지역에 리튬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요? 예. 다음 장 보시면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리튬이 나왔다는 거죠. 레피돌라이트라고 리튬의 원석입니다. 예, 스포듐린이라는 리튬의 원석이 있고 레피돌라이트라는 레피돌라이트라는 리튬 원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갖고 오는 리튬은 이제 스포듐린이고요. 이거는 레피돌라이트입니다. 보석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요거 이제 보석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리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리석 캐던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리튬이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좀 의지를 갖고 찾아보고 부딪혀봐야 이런 재수도 생기지. 예? 그냥 팔짱 딱 끼고 앉아갖고 야 무슨 우리가 광물을 중국에 80% 90%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2차전지 산업이 되겠어? 이따위 리포트나 쓰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직접 이런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라든지 직접 있을 만한 데를 대가리 들이밀고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스테이크나 썰어가면서 호주, 캐나다 있다고 데만 돌아다니니까 당신들이 밥만 축내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진짜 죽기 살기로 오지를 다니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못 잡아먹어갖고 지금 안달에 나가지고 지금 뒷다리를 쳐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중국 떼놈의 새끼들입니까? 넘어가 빨리. 정신 차리세요, 진짜. 그따구로 해갖고 발전이 있겠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내가 앞으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할 때 저 새끼는 사기꾼이 하면서 공매도 치다가 전 재산 다 날린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라고요, 당신들이. 알았어요. 예. 뭐. 정신 차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텅스텐 뭐예요? 이게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밤에만 이렇게 모양을 드러내요. 텅스텐 원석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텅스텐입니다. 여기서 텅스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와요? 예. 원래 이 광산은 텅스텐 광산이었어요. 리튬은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예.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추정 매장량이 예. 철이 이제 3,300만 톤, 텅스텐이 65만 톤, 아연이 200만 톤, 리튬이 36만 톤, 몰리브덴이 20만 톤 있는 걸로 이제 그 FS 그러니까 피지빌리티 스타디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런 걸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요런 거. 예, 몽고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그 자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거래 상대방이 준 자료라 갖고 이제 광산주가 의뢰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 검증을 한번 다시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쪽에서 그쪽에서 준 거기 때문에 사측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추정 가치는? 예, 추정 가치가 총 118조 원입니다. 아이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병의존이 뭐 너무 큰 거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뭐 줄일 수도 없고 그냥 받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추정 가치도 이 금액도 저쪽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예, 저쪽. 그러니까 톤수가 온 거고 톤수의 시세를 추정 매장량에 맞춰갖고 추정 매장량의 시세를 곱해 글로벌 시세 곱해갖고 그냥 맞춘 거구나. 예, 그 글로벌 시세는 여기 밑에 중국 광물구락부의 2023년 4월 11일 기준으로 최근 자료를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9조 6천억, 텅스텐이 21조 6천억. 텅스텐은 원래 텅스텐이 제일 메인 광물입니다. 저기가. 아연이 6조 원, 리튬이 69조 원이 있고요. 예. 몰리브덴이 대략 한 11조 원 정도의 가치가. 몰리브덴은 뭐 하는 거예요? 몰리브덴 잘 몰라요. 내가 공부해봐야 돼 나도. 예, 주말에 좀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화요일날 선대인 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그냥 개괄적으로 풀어주시는 거고 공부하다고 하니까 선대인 소장님한테 가면은 이거 다 나오고 또 궁금한 거. 예. 이거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진짜로 그 뒤에 거. 뒤에 거.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24, 그거 다,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USD 6천만 불을 투자해서 몰라 LLC의 지분 60%를 인수할 예정이며 몰라 LLC가 바로 저 광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 이제 대주주가 지금 빚더미에 있는데 우리가 빚꿔주는 조건으로 이제 60% 지분을 사는 780억이네요 지금 시세로 하면. 그렇습니다. 한 800억 정도 안 되네. 800억 정도 보시면 되고 그걸 받으면 설비를 재정비해서 텅스텐하고 몰리브덴, 철, 아연은 지금 광산 채굴이 허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예, 이미 개발하고 해서 이제 막 생산하고 있다가 중간에 중국 기술자가 이제 돌아감으로 인해 갖고 3년에 공백기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기계가 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자를 파견해서 기계를 보수하고 기름칠도 다시 하고 돌리면 한 3개월, 6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 1, 4분기부터 이쪽에서 텅스텐 같은 것들은 다 매출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튬에 대해서는 이제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한 번 더 해갖고 그걸 갖고 개발 허가를 넣어서 몽골 정부가 그 개발 허가를 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24년 내년 한 2, 4분기부터 채굴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출액이 24년에 4천억에 1,600억 정도, 25년에 4,680억에 1,972억이 될 정도, 26년에 뭐 요렇게 정도로 이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제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공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 요거는 이제 박 이사님이 한 건 아니구나. 이거는 저희 공시팀에서 저도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럼 이거 여쭤봐도 답이 없겠구나. 이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궁금해하니까.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이제 알아서 했겠죠. 회사에서 사측에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 전에 요거 가기 전에 저희 광고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러시죠. 한 번만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서정덕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배터리 아저씨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료 강좌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서정덕TV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셨을 거고 관련해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좀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이거 강좌 보고 공부하십시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기초 강좌 형태니까 꼭 수강하셔가지고 단돈 1,000원으로 투자 실력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바랍니다.
예, 광고 보고 왔고요. 예, 예. 아니 원래 그 제목이 3%가 이제 자살행위를 했다. 아니야. 예? 땡프로의 TV에 대한 기자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아니 너무 수상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아니, 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예. 아그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갖고 왜 스스로 자수를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 토요일이었나 일요일 하여튼 그래. 네. 어떤 뭐 주말 중에 갑자기 올라와갖고 진짜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제 그 괴리돼 있었는지 그동안 진짜 이제 교만에 빠져갖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냈는지가 이 이제 2% 처음에는 3%가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었고 해명 3% 최근에 뭐 이슈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제목이요? 제목이 처음 썸네일 제목이 바뀌었구나. 예. 그랬는데 이제 막 쌍욕을 이렇게 막 드시다가 많이 드시다가 이제 썸네일이 생각나 바꿨고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다시 위에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제 갑작스러운 현상에 자취증을 모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도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워딩이 올라왔어요. 있는데 예. 원래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것만 이제 딱 올라왔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싹 한번 얘기를 하면 예. 자연스럽게 다 진압이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 3%는 공신력이 있는 채널이고 많은 이제 자기들의 팬들이 있고 230만 명이나 구독자가 있고 그에 비해서 배터리 아저씨는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개벽다구 같은 인간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의외로 막 욕풍이 불어갖고 댓글이 장난 아니게 쌍욕을 쳐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거를 달았어요. 도대체 무슨 입장을 밝히신다는 겁니까? 나는 무슨 입장을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막 댓글 달리니까 아시는 분들도 연락이 와가지고 예, 저도 이걸 봤거든요. 음. 무슨 일이냐고 몰랐는데 좀 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행위였다니까 저게 자폭한 거라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판세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못 보면 예. 그런 형태로 이제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참 이해를 사실 좀 이해는 하긴 하지.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런던 고라니 같은 분이 이제 참 그분 재밌던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던데. 그러니까 이제 런던 고라니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동강이라든지 네, 이런 그분들도 그런 봤어요. 이제 유튜브들이 자꾸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걸고 넘어지고 이제 막 그걸로 갖고 이슈화해 갖고 이제 자기 유튜브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는 이제 저희 자세가 별로 무덤덤하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뭐 나랑 뭐 급이 다른 애들이니까 한참 처진 애들이니까 쟤네들이 뭐 얘기해봐야 뭐 영향 미치겠나 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3%도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 한 명의 개인이 어디서 듣보적 같은 이제 뭐 전력이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서 네네. 우리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아성이 무너지겠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당연히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그냥 이제 대충 굴려먹는 되게 하류의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당신들의 눈에 비친 나는 겨우 당신들은 이제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별 내용이 없었고 예.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좀 항의가 달리니까 이제 글로서 해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 저기 한 8, 9분 정도 되는 해명 영상에는 해명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제 감성팔이 하는 이제 그런 거여갖고 이걸 도대체 왜 올렸냐 라고 하니까 그거를 설명을 한답시고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온 글이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워딩 치신 줄 알았어. 아니 글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 네. 이제 일단 S사 CEO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았을 때 저희가 뭐 해서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시청자를 호도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 솔투스 대표가 수억 원 받았다 했습니까?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손트룩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손트룩스 대표는 돈 받고 출연하셨다 하시고 저기 이준우가 소장이 이준우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처음에 깔고 시작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뭔가 이제 도덕적인 이런 이제 타격을 주려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마치 내가 수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떠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을 호도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뒤에 얘기하는 것도 다 시청자를 호도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판을 깔고 시작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예. 글 쓰는 좀 훈련을 좀 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글을 쓴 게 오히려 더 나쁜 악영향을 사실 많이 끼쳤어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예. 전혀 팩트에 대한 반박도 없이 좀 더 이제 열심히 좀 글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썼던 거 이제 제가 여기 처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뭐 그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문제의 소지가 생겼던 거는 이제 한투로부터의 매월 1억 5천씩 해서 12달 받은 거.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이제 2달에 2억씩 1년에 12억을 받은 거. 이제 그게 사실 문제가 된 건데,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냐면은, 금액도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하는 그 금액과는 전혀 다릅니다. 받기는 받았다는 거죠. 낮다는데요? 아니요, 전혀 다르다는 거니까 받기는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기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8억, 12억이 아니고 뭐 10억이든 뭐 9억이든 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국은 그 얘기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금액을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금액을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양사의 계약 내용에 계약 사항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그때 요구하라고 했던 거는 광고 금액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예. 보면은 광고료라고 돼 있잖아요. 네. 광고료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광고료, 협찬료, 뭐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해서 금전 일체를 밝히라고 얘기한 거니까, 내가 듣는 거는 제공한 금전 일체가 18억, 12억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광고료를 갖고 얘기한 거니까 조금 논점을 사실 흐트린 거고. 아니 뭐 달랐을 수 있죠, 그냥. 예. 그러니까 광고료를 기준이 준 달랐을 수 거, 있죠. 광고료를 준 거하고 이제 그 미래에셋이 1억 기부금으로 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금전의 일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얘기한 거고, 여기는 이제 광고료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 얘기가 아예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근데 또 그런 게 보통 뭐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계약서들이. 있고 없을 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 금양하고의 계약서에는 외부로 공개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아, 확인하신 거죠? 그럼요. 그래서 내가 공개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은 소송했겠죠. 공개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다음. 그리고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제 공익적으로 필요하니까 꼭 공개를 해야 되겠다. 예.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미래에셋이나 한투가 그거 갖고 뭐 설마 그 이 위대하신 3%, 엄청나게 영향이 크신 3%를 향해서 뭐 소송을 걸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로부터 받은 금전 일체 우리가 깔끔하게 다 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깔 테니까 양해해라 하면은 뭐 미래에셋 한투증권이 양해하지 뭐 갖고 뭐 시비 걸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거시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공매도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얘기한 거는 2차전지 산업이 아니고 에코프로 BM 특정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투증권이 에코프로 BM 공매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니까. 분명히 제가 에코프로 BM 특정 종목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했지, LNF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LNF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LNF 안 좋아하지 않아. 왜 LNF 내가 안 좋아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비증거사가 테슬라를 밀고 있고 그걸 3프로 TV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테슬라 관련 콘텐츠를 뭐 우호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테슬라만 얘기한 게 아니고 테슬라, CATL, BR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중국 쪽 이야기. 예. 미래에셋이니까 B가 미래에셋이잖아요. A가 한투고 테슬라를 주고 장창 빵 걸어 갖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나는 테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테슬라, CATL, BR을 얘기한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세 개였다. 근데 지금 하나만 갖고 쓴 거잖아요. 왜 하나만 갖고 썼겠습니까?
중국 쪽 민거를 갖고 쓰려니까 쪽팔리고 도저히 이게 명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팩트와 사실을 왜곡하면서 지금 기사를 쓰는 거라고요. 글 쓴 사람 당신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되지 않게 이 사과문 혹은 해명문을 쓰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더 역겹게 생각해서 더 여론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정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의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 3프로TV가 어느 수준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새끼 고소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협박하는 거잖아요. 해명문이 아니고 협박문이잖아요. 이따구로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소를 하려고 내부 회의했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들었어요. 고소를 했으면 그때 했겠지. 너네가 할 게 있으면. 얘기를 또 어디서 들은 거야? 또? 내가 정보가 어마어마하다니까, 정보망이. 내하고 같이 대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나서는 거 싫어하고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하고 해서 차도 일부러 이제 자가용 안 타고 다니고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옛날에는 옷도 이제 뭐 그냥 입던 옷 계속 입고 나오고 맥타 일부러 안 하고 나오고 그래서 허술하고 어리숙하게 보여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만만한 사람이면 당신들이 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당신들 눈에 보이는 나는 진짜 거대한 빙산 중에서 아주 일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주처럼 모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저의 10분의 1, 20분의 1을 차마 안 보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그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일부러 숨겨서 그렇지. 뭐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네.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게 요지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저희 에너지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온전히 쏟고 싶습니다는 얘기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나도 이거 이사님이 다 이거 쓴 건데 이사님 살려달라는 줄 알았네. 뭘 내가 살려줘.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평소에 좀 행실을 항상 조심히 하고 글 하나 쓰고 말 하나 하고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좀 심사숙고해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막 막말하고 쌍욕하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막방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는 안 하고 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처음에 방송할 때 제가 이제 일부러 제 양력 같은 거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펀드 매니저 생활했었고 애니스트 했었고 한 얘기 일체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애초에 계획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처음에 옷 입고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이제 초라하게 일부러 좀 이제 빈티지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방송했었던 것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전형적으로 적을 속이는 거죠.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행세를 사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달라진 모습이 항상 양복에 넥타이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전에 계산된 연출입니다. 무섭다. 무섭죠. 이거 오랜만에 뛰어야 무섭다. 한번 뛰어야 되겠다. 무서워. 그래서 이제 이게 댓글들 막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추천 수가 많은 거를 몇 개 갖고 온 겁니다. 예. 가장 많이 추천받은 댓글이 신뢰를 쌓는 데에는 댓글이 600개를 추천을 받아요? 예. 댓글이 총 4,789개가 지금 달려 있고요. 제가 했을 때. 예. 엄청나게 이게 가슴 속에 응어리 져 있던 그런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는데 그게 저 해명 방송이라는 이제 이상한 방송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얘기가 막 본물처럼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만사항 같은 거. 3%에 대해서 이제 느꼈던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을 3%가 스스로 밝혀주니까 니네가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사기를 당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627 납품을 받았고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의혹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의혹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한투로부터 우리가 얼마의 돈을 지불했고 세금 계산서 갖고 와서 던하게 보여주고 얼마 안 받았다. 우리가 이제 가오가 있는데 고작 뭐 18억 받고 한투한테 유리한 방송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든 말든지 하지. 금액도까지도 못하고 믿어달라면 그 어떤 미친 새끼가 믿어줍니까 그거를. 당연히 안 믿어주죠. 그 다음에 401 따봉 받은 게 열심히 해왔다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 미래에셋이나 한투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얼마나 협찬을 받았는지, 어떤 상장 관련,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대가성 없다는 말이 증명될 것입니다. 돈은 왕창 받았는데 공정하게 했다는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0 따봉 받은 게 빠떼 아저씨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인터뷰를 보니까 알겠다. 팩트에는 팩트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댓글이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3프로 TV 배터리 아저씨 피냐스 의혹 놓고 공부 안정 지속해서 지금 이게 왼쪽 똑같이 했어요. 제가 다 가렸어. 예. 네. 이게 지금 저기 신문 기사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나온 거죠? 예, 기사가 나온 거예요. 환경 비즈니스 이제 에서 이게 5월 9일인가? 예, 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막 6일 날 이게 나왔고. 예, 이렇게 막 나오고. 예. 이어 모든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일에 대해 3프로 TV가 어느 수준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두 곳밖에 돈 받은 데가 없을까요? 아, 그 의미였어요 이 워딩이? 예, 두 군데. 한투 미래 제가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M사와 H사. 예, 두 군데밖에 없을까요, 과연?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몇 개인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이제 한투증권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얼마냐 밝혀라 라고 물어본 게 왜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밝혀라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전에 인지가 그럼 됐던 거죠? 사전에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얼마 받고 있는지 밝혀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투증권 미래에셋 증권에서 돈 받은 것만 과연 내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증권사에서 다른 대형 증권사로부터 더 큰 금액을 받은 거를 내가 과연 모르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내부에 나랑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 3% 내부에. 이 방송 보시면 또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세금 계산서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애초부터 경적 필패라고. 당신들이 나를 되게 개무시하고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헛다리를 당신들이 짚는다고. 내가 당신들이 어느 만큼까지 뒷조사가 되어 있는지 당신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거 말고 더 큰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사실 뭐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니까요. 나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거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당신들이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잖아요. 내 뒷조사는 안 해요? 예? 내 뒷조사. 에코nomi를 내가 뒷조사하는 게 어디 있어? 참. 내가 얘기했잖아요. 뒷조사는 당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한테 하는 거에 곱하기 10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7월 24일날 3프로TV 출연하는 바로 그때 당신들이 나를 뒷조사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뭐 했겠습니까? 7월 24일부터 내 뒷조사를 했다니까. 뭐를? 3프로 악건TV 나왔던 그 시점부터. 왜? 중국 배터리를 지켜야 되니까.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더 우수하다는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 상식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 관련돼서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그 곳곳에 키워왔던 스파이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논리로는 반박이 안 되잖아요. 나를 매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뒷조사를 했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뒷조사하는 당신들을 내가 뒷조사했겠지. 참 무섭네. 오늘 호러 방송 됐다고 다들 그러시네. 목숨 걸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한다는 게.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다. 제 의상 보니까 제 의상 보니까 티라미슈 먹고 싶대요. 티라미슈 같아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티라미슈 같은. 네, 분위기가 호러였어요 갑자기. 다음 봐요. 다음 가시면 모프로에 출연한 이분이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무렵에 또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 배터리 인사이드의 임성땡 이사라는 분이 나와서 완성체 업체 배터리 산업을 노린다 하는데 여기 댓글 보면 이 방송 출연하신 분은 내용 정말 별로였다. 이런 내용 방송하다가 보다가 인내심 한 개 와서 꺼버렸다. 밑에 3% 수준이 자칭 전문가가 한 게 없네 뭐 이런데 예. 그리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방송 중에 CATL이 LFP 전문이다 이런 얘기가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게 너무나 확인하거든요. 왜 그러냐? 다음 보시면 넘기시죠. CATL이 NCM LFP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CATL NCM 쓰는 게 여기 처음에 이제 차이나 뭐 US BMW부터 모델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있네요. 바이튼 해서 바이튼 이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깊이 알려하지 마시고 대개 다 6둘둘이에요. 보시듯이 NCM 6둘둘입니다. 다음 뒤로 넘기시면 또 있습니다. 시트로행도 있고 그다음에 쭉 가서 EQA, 메르세데스 EQA도 요즘에 있고. 나온 것들? 예. 그것도 다 이제 NCM 6둘둘 쓰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또 있습니다. EQB, 메르세데스 벤츠 EQB, EQ 뭐 쭉 있고 그다음에 MIG가 저게 영국 차거든요. 저것도 다 이제 CATL의 NCM을 쓰고요. 다음 넘기시면 뭐 잠깐만 AMG 라인도 쓰네? 예 그래 그렇다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거. 쓰려고 되나? 중국에서 팔리는 거는 CATL 배터리 안 쓰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예, 해외에서 파는 거하고 다른 배터리.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니오? 쭉 있잖아요. 니오 뭐 푸조 뭐 쭉 있잖아요. 맞아요. 폴스타도 있고 막 있잖아요. 다음 또 보시면 LFP 이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예. 근데 무슨 이게 LFP 전문 회사입니까? NCM 전문 회사지. 육돌들로? 예. 그럼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토 헤럴드라고 최근에 이제 김홍식 칼럼이라고 나온 거 있는데 예. 중국은 절대 말하지 않는 중국 전기 산업의 치명적 약점에서 74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예. 공차 중량이 2035예요. 그래서 WLTP 기준에서 이제 484를 달리는데 예. 85.4kWh LFP를 탑재한 BRD 한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BRD 불난다고 보여드렸던 그 차, 예. 그 차가 바로 한 모델이에요. 그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2,660이거든요. 600kg나 더 무거우면 이건 차는 못 씁니다. 그런데 뭐 중국의 BRD가 앞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3%에 산다. 그거 자꾸 이제 권순우 팀장이 나는 중국 차 전혀 찬양한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또 했다고. 중국에 중국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소형 브랜드가 해외 시장을 잘 팔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놓고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놓고는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인사이드라는 거를 아까 얘기한 그게 이제 그 배터리 인사이드 전문가를 모셨다고 하는데 배터리 인사이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없어요. 배터리 인사이드 회사가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왔겠죠. 뭐 회사는 분이 있을 테니까. 검색이 안 돼. 배터리 인사이드를 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전문 디지털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아니었던 그 회사가 아닙니다. 예. 배터리 인사이드라는 뭐 잡지라는데 잡지든지 뭐 전문지 뭐 신문인지 이럴 거잖아요. 예. 검색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 인사이드 그 임성 땡 이사를 검색을 하면 이분이 무슨 활동이 있었으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나오죠 여기.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230만 명이 보는 프로에 배터리 전문가입니다 하고 등장해서 배터리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내용은 중국산 배터리를 찬양한 내용을 한다고요. 이러니까 욕을 먹지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제가 하지. 제가 백날 첫날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보는 사람들이 편파적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런 파괴력이 없어요. 일단 보시면 그리고 LAS 미래에서 해도 돼. 이건 이거 광고 방송이니까. 이 최홍석이거든요. 최홍석 매니저라고 자주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냐 하면 방송이 5월 4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5월 8일인가 9일날 뭐가 있었냐 하면 타이거 차이나 2차 전지 ETF 2배짜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월요일에 출시하는데 그 전에 금요일날 방송을 하면 이게 광고입니까 방송입니까? 그래서 내가 왜 너네들 전형적인 뒷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냐? 사람들이 3%에 분노한 게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뒷광고를 해왔구나 너네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했고 전혀 광고에 의해서 방송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얘기 해놓고 뒷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밑에 바로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제 내가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ETF 파는 미래에셋 매니저가 중국 전기차 띄우기에 나섰다. 의도가 너무 뻔해 놀랍다. 3%와 헤어질 결심해야 하는 게 씁쓸하다. 그죠? 배터리 있는 무거워야 눈길에서 안 미끄러져서 좋다는 모 회장님의 일화가 떠오르네요. 이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이잖아요. 다음 보시면 광고비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이게 5월 5월 4일. 예, 5월 4일, 5월 5일 날 이제 기사고 이제 2배 ETF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7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넘게 폭락해서 최저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예. 보조급 지급을 중단하고 내수시장이 레드오션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팔고 있냐고 왜 이렇게 이거에 미를 못 버리고 있냐고 회장님은 중국에 꿀 발라서 오셨습니까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다음 장 넘기시면 꿀 발라놨더라고. 이게 발라놓은 꿀입니다. 회장님이 발라놓은 꿀입니다. 2008년에 2,800억에 구입한 31층짜리 상하이 미래에셋 빌딩이고요. 지금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하고 있는 게 되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되게 특별한 게 사드 사태 이후에 지금 제대로 빌딩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없어요. 여기 저 108층짜리 빌딩 롯데가 짓고 있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사업을 그렇게 중국에서 크게 해서 잘 되고 있었는데 사드 이후에 다 손 놓고 온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와서 저기 깊은 밤에 이제 혼자서 위스키를 마시다가 분노에 못 견뎌서 멸공이라고 2마디 썼다가 스타벅스 막 불매운동 나고 난리 났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만 버젓이 상하이 그 푸동이라고 아주 사람들 많이 다니는 와이탄 지역에 저렇게 떳떳하게 간판을 더 달고 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궁금한 게 2008년도에 2,800억이면 조금 지금은 투자 잘했네. 5조 10조 가치를 할 겁니다. 투자 잘했네. 예, 그 빌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털리고 나왔는데 그 이유를 뭔지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 지금 제대로 영업하는 데가 누가 있어요? 삼성이 있나? 삼성 핸드폰 안 팔리잖아요. 현대차, 그 북경, 상하이 뭐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 다안 되죠. 다 안 되잖아요. 1.3% 팔린다니까 지금. 롯데는 108층 빌딩을 놓고 나왔다니까. 왜 미래에셋만 버젓이 중국에서 저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실 때예요. 적색, 그 다음에 회색, 흑색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갖고 예. 적색은 이제 공산당이 장악한 거죠. 그 다음에 회색은 중간에 있는 거고 흑색은 부정적인 겁니다. 적색 구역은 수호하고 회색 구역에 손을 내밀어서 적색 구역에 통합하고 그 다음에 흑색 구역을 상대로 투쟁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중국 공산당의 이제 전략인데 흑색 구역에 가장 선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받는 거예요. 제가 쌍욕을 해서 공격받는 게 아닙니다. 7월 24일 날 3프로 악건 TV에 출연해서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우수하다. 나는 그 말을 했을 때부터 나를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거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바로 확인했죠. 금방 바로 기사가 됐으니까.
금감원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7월 그러니까 압권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바로? 이틀 뒤에. 바로. 그건 생각 못했는데. 그거 나갔다고? 예. 내가 나갈 때부터 공격이 들어올 거라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니까. 당신들하고 당신들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모 원련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내가 3% 막 뭐라 했나요? 안 했잖아요. 1월 15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했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우군을 포섭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뒷배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한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하다 싶을 때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때에 맞춰갖고 내가 갖고 있던 무기들을 하나씩 터뜨린 거죠. 거의 압권 나오고선 이틀 뒤에는 그건 좀 처음 듣는 얘긴데 그것도?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진짜 내한테도 얘기했다니까 내가. 흘려들었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서앵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밝고 명랑하게 세상을 이제 밝게 보시는 분이고 나는 세상은 온갖 음모와 협잡과 뭐 이런 이제 그런 걸로 보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한 명의 힘으로 어떻게 3% 같은 처음에 내가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여기 제가 댓글 반응을 다 보니까 나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겁냈다고. 야, 그 3%하고 많이 다이다이부터가 되겠냐. 여러분들이 무서워했다고. 걱정했다고 나를. 그죠?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겠냐고. 이겨놓고 시작했죠.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놓고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CATL이 포드가 CATL 배터리를 쓰겠다 하는 거 그쵸. 관련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포드 고위층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3%에서 절대 얘기 안 하죠. 얘기를 못 하죠. 마크 루비오라고 이제 그 플로리다 쪽 상원 의원인데 원래 좀 이분이 좀 성향이 좀 와일드한 게 강성이잖아요. 강성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있긴 한데 분명히 이 관련해서 이 상원 의원이 직접 나서갖고 이게 지금 포드에 있는 중국 스파이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성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가 포드의 투자를 촉구했다고 거론하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을 더 중국에 의존하게 만든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성김이 누군지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하고 파트너인 미국 이제 동아시아 쪽 관리하는 대사였어요. 이 사람이 주미 대사였다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관리지만 중국의 편을 좀 드는 느낌의 관리였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마크 루비오가 이 사람도 지금 이제 경고하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세계의 패권을 두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빨리 이제 뜻을 모아서 미국의 편에 설지 중국의 편에 설지 빨리 결정에 대한 상황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그 김현수 연구원이 그때 이제 김작가 TV에 가갖고 이제 쌍팔년도 뭐 이런 얘기 운운하면서 그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NLC 탈 때는 뭐 그런 이제 더티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깨끗은 개뿔 더 더러워졌다는 게 이제 9시 뉴스에서 밝혀졌죠. 이게 5월 8일 날. 5월 8일 날. 110억대 주가 조작에 유진투자증권 증권사 이사가 연루가 돼서 포착이 됐다. 그래서 압수수색했다. 이거는 뭐 다 유진투자증권 나온 거니까요. 뭐냐면은 이제 3년 전에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태양광 업체고 2018년 상장 당시에 2,000대 원대인 게 이달 만에 3배 이상 폭등하면서 17,000명의 개미 투자자가 몰렸는데 그 배경에는 나스닥이 상장될 거라는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다. 이제
그래서 해당 증권사 임원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수익금을 챙긴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해서 단독 보도에서 나왔는데 다음 장 보시면 그 방송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이제 SFC라는 회사였고요. 이게 태양광 회사예요 원래. 예. 태양광 회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수입니다. 이분. 소액주주. 김현수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예. 이분이 제보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빠르면 그의 8월 나사에 상장한다고 그랬어요. A 의사가 유진증권 회사에서 IR에서 투자 설명을 했기 때문에 100%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회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은 최소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여기서 저기 압수수색을 당한 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 역할을.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금양이 박 이사는 대놓고 이름 얼굴 다 공개했잖아. 9시 뉴스에. 나는 진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공시할 때 조금 저기 주주 여러분들 좀 주가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미리 좀 파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얼굴까지 대문짝하게 나오고 4일년까지 다 써놓고는 왜 이 사람은 A 이사라고 감싸주냐고 안 가르쳐주냐고 나도 궁금해 죽겠다고 좀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거예요. 좀 편파적이고. 나를 깠으면 이 사람도 좀 까줘. 좀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누구는 저 까고 누구는 이게 숨기고 이게 룰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9시 뉴스에 가서 나는 왜 깠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회부랑 법조를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아니 진짜 9시 뉴스인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궁금하긴 진짜. 하네, 이게 어떤 기준이냐. 아니 박대란 씨는 왜 얼굴 이거 블라인드 처리 안 하고 다 보여주고 이 사람은 왜 A 의사라고 보호하는지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언론 중재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진짜. 내가 그건 내가 생각을 못했네. 범죄자입니까 내가? 아니 범죄자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해서 이제 이게 무슨 위원회 해갖고 오픈을 해야 범죄 사실 오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이제 회의해갖고 오픈합시다 해야 오픈하는 거잖아요. 내가 범죄 저질렀나요?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짜. 나만 당한 것 같아 지금. 왜 선 소장님도 나왔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선 소장은 더 화나겠네 지금. 그 사람은 지은 죄도 없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블라인드를 해줘야 될 거잖아.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상한 이 사람이 진짜. 그 소장님이 직접 제공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제공 안 됐잖아 자기가. 그래요? 그 밑에는 근데 제공으로 자막이 나왔다. 그러니까 선대 소장 제공으로 나왔다더라고. 나 제공한 적이 없대는데. 그래요? 선대 소장이 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보통 제공을 하면은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신용 자산이 지분 확대해서 되게 눈길을 끌었다는 기사가 이 2015년 기사더라고. 15년 8월 27일. 이때 15년도에 리포트가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왔었고. 이때 이제 신용 자산이 이 주식 지분은 무려 16.13%를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좀 특이하다. 원래 이제 그 신용 자산 운용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 마라톤 펀드라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이제 가치주 펀드를 많이 운영하는 가치주의 사실은 이제 명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소수주 종목을 이제 지분을 되게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SFC라는 지분을 16, 13%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3,500억 투자할 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게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5%는 웬만하면 안 넘길라 해요. 5% 넘으면 또 공시해야 되잖아요. 진짜 크다. 대주주 요건 들어가는 거죠? 대주주는 아니고 5% 5% 이상 지분하면 이제 투자 목적이 목적 뭐 단순 경영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뭐 그런 거 막 해야 되고 귀찮아. 그래서 4.9% 이상 잘 안 살라고 하거든. 우리가 그때 사다가 이제 GS 건설 우리가 왕창 사갖고 5% 넘은 적 있어요. GS 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럴 때 2002, 2003년 그때가 한 2,000, 3,000씩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PE 한 2배, 3배 막 이래갖고 야 이거 싸다 5배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계속 떨어지더라고. 2배, 3배까지 샀는데 사다 보니까 이게 5% 넘어갖고 우리가 막 내가 그 대리였으니까 진짜 막 해갖고 보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3, 4년에 한 40배, 50배인가 올랐나 그랬어요. 그게. 하여튼 뭐 그랬고.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에 따르면이라고 나옵니다. 아 이때 리포트는 아마 2015년도 정도에 예. 있었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가 쭉 나와 있는데 바이 의견, 매수라고 의견이 달려 있는 리포트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병화밖에 없습니다. 15년도 15년도. 아니요, 그 전에, 그 전후로. 자원으로. 그 전후로 3, 4년을 다 봐도 예. 이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매수 의견 내는 거를 좀 꺼려야 하거든요. 리포트는 있어도 난 레이티드. 그쵸, 난레이트 의견 보류 이런 형태로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스몰캡들은 매수라고 보고서를 쓴 사람은 한병화 이 사람이 3개 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확인했거든요. IR5에 들어가서 내가 확인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조금 착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요거 주가 조작한 사람은 그분 아니에요. 예.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확인했는데 그분 아닙니다. 예. 예. 혹여나 그분이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김현수라는 소액주주가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던 사람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투자 설명회를 했던 사람이 그때 매수 리포트를 쓴 사람이 한병화 이사니까 그게 아닐까라고 이 행사가 벌어진 곳이 유진투자증권 본사 건물이었단 말입니다. 본사 건물에서 한병화 이사 유명하잖아요. 2차전지의 업계에서 애널리스트 중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 회사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니 이분이 안 먹이고 100일 노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밝혀야 됩니다. 이거 KBS 숨길 게 아니고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제2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한병화 이사가 매수 리포트를 썼다가 이제 상패가 된 게 SSFC 한 건이 아니고요. 하나 더 있잖아요. 뭐였지? 유로스.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가 매수 추천을 하고 그 직후에 회사가 상패를 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2번을 한다? 이거는 좀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숨겨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와 같은 뭐 어떤 이제 뭐 나쁜 의도를 했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해서 이제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일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00번, 1000번 되풀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신다며요. 이런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갖고 대놓고 디스한 방송을 3프로에서 했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슝 연합뉴스 경제TV 나가서 또 얘기를 했고 이때는 진짜 말도 담을 수 없는 험담을 이제 뭐 거의 윤비에 가까운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를 서슴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악건은 뭐라고 가 있었냐면 금량도 하는 배터리 산업이 진입장벽이 높을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다. 뭘 말인 것이에요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그거 자꾸 댓글 달아갖고 그 이제 인포마켓 여기에 이제 배터리 그 양극재 사업이 2030년에 100조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 거를 방송을 하더라. 계산 막 해갖고 그거 좀 배터리 아저씨가 좀 분석해 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예. 그래서 내가 분석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뭘 추천했냐? 2차 전지 중 끝까지 갖고 갈 만한 2종목 LNF 대주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첨보는 언제 날아갈까? 한 달 전에 얘기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못 맞춘 사람이 지금에 맞추겠냐고. 그 다음 밑에 APTC 끝없는 회사행위 막을 방법이 없다. 아쉽지만 매도해야 해서 반도체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인데 60% 급락했대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보고서 이런 리포트 같은 거를 돈 받고 파는 사람이에요. 유료로 파는 데 있다고 그래요? 인포 마켓이니까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리포트를 돈 받고 파는 사람인데
이렇게 판판이 틀리는 사람인데 돈 받고 파는 거를 틀리는 건데 무료로 하는 게 오죽하겠냐. 답답하네. 정말 답답해. 저도 요거를 얘기를 들어갖고 풍문처럼 이제 돌았잖아요. 저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름도 안 나오고 금감원의 애널리스트들이 불려갔다라고 하는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불려갔는지 저희도 이제 보니까 보통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다수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보니까 거래소건 금감원이건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대요.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그러니까 아니 배터리 아저씨는 실명 그렇게 잘 까면서 거래소 가서 뭐 나 지금 그런 거는 막 왜 여기는 이름을 얘기 안 하냐고 이름 좀 얘기해라. 내 이름도 그러면 좀 감춰주든지. 셀럽이잖아 셀럽. 아니 얘도 셀럽이지. 김현수도 셀럽이지. 얼마나 3%도 많이 나왔는데 내가 나온 거에 한 10배 나온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숨기고 나만 자꾸 얘기하냐고. 나만 이것도 그냥 시시 넘어가려고 하는 거가 지금 어렵게 지금 기사된 거 아닙니까 지금. 9시 뉴스에 좀 보도 좀 해줘요. KBS 9시 뉴스 이런 걸 보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목소리 오늘 안 들린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네. 네. 아 분한 원통하네 진짜. 이번 주에 중국이 위협한다는 뉴스. 아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 양극재가 뭐 100조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팔아라고. 그게 왜 하겠습니까? 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이 이번 주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뻔한 거를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배터리 아저씨 그거 진짜 100조밖에 안 되는지 계산해줘 익하고 있습니까 진짜. 아유 정말 답답하네 진짜. 내가 시간이 남아도 그냥 그거 계산하고 있게? 삐아퍼 진짜. 다음 네. 예. 그거 억울하잖아요. 얼굴 나. 이렇게 봐 얼굴 나오잖아 다. 어느 홍보 이사님이 싫어. 이게 이름 숨긴 거냐 이게? 좀 이게 까만색이라도 얼굴 좀 해주든지 눈에다가. 배터리 아저씨라고 나왔네요. 여기. 예. 박순혁 이사라고는 안 나왔네 여기는. 아니 그 배터리 아저씨가 박수영 아저씨 그게 그거지. 아, 차라리 박수영 이사가 낫지. 네. 배터리 아저씨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 불러주는 건 좋아요.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가 부르면 기분 안 좋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 부를 때는 네. 배터리 아저씨 님이라고 님자를 붙여요. 박순혁 이사님하고 배터리 아저씨 님 이렇게 해야지 되지. 차트가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개판 치고 있는데 뭐 이걸 팔고 있습니까? 이거를. 해외 동반 출장 저희도 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거 디스하는 거잖아요. 금감원장 이제 증권사 중에 딱 2명 갔어. 금융사들이 근데 몇 개 갔어요. 예, KB하고 하나금융. 4대 금융지 예, 사지 않네. 예, 4대 금융이 아니지. 한투가 무슨 4대 금융? 아니 증권인데. 금융지주. 금융지 중에서 2개만 두 개? 데리고 갔다고 말이 많아요 지금. 아 나머지는 안 가고. 예, 나머지는 안 가고 우리 금융지주는 안 갔잖아 지금. 우리도 안, NH도 안 가고. 그래 우리도 안 우리 가고. NH는 안 가고 2개만 딱딱 찍. 그래서 저 인원 선정하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불만이 많다고 저게. 오죽했으면 조선일보에서 까겠냐고. 조선일보에서 배터리 아저씨 김에 K 배터리 웃고 중 배터리 울었다. 이게 저거예요. 제가 솔 2차전지 소부장이 예. 잘 팔린답니다. 요즘에요? 예, 1,000억 팔렸답니다. 야, 신안에서 고맙다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 좀 고맙다고 전화하고 좀 계좌번호 내 불러줄게. 도도 좀 써고 좀 그래라. 이게 인간들이 입을 다 닦아요 진짜. 야 내가 얘기했으면 너네가 일주일만 1,000억 팔았겠냐? 기껏해야 100억이나 팔았겠지. 아 진짜. 아 진짜 이래서 이게 잘 팔리고 있고요. 예. 일주일에 1,000억 팔려갖고 이거 와 대단히 이례적인 속도다 하면서 되게 놀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차이나 H전지 ETF는 지금 일단 뭐 언급에서 많이 까졌고 평가에 그걸 하니까 4조 하다가 3조까지 깨졌고 지금은 2조대 후반대까지 내려왔어요. 예. 예, 그렇고 2배도 잘 안 팔린 것 같아. 지금 이제 무서워갖고 내 무서워가지고 지금 마케팅도 못해 지금 나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귀중한 돈을 중국 공산당의 아가리에 쳐넣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예. 다음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왜 떨어지냐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제 이거 짧게? 예, 귀찮 시면 짧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주식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싸게 산 기회를 주려고. 세 번째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테스트하려고.
라는 얘기를 언제 했냐면 작년 12월 14일 날 8.15 머니톡에서 했어요. 아 이거 근데 최근에도 비슷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 최근에도 비슷한 거 또 한번 김 작가에서 하셨나요? 아니요 8.15 머니톡에 예, 다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예. 아 이거 옛날 거구나. 옛날 겁니다. 12, 14 이때가 되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안 좋을 때예요. 작년 11, 12 엄청 11월, 내렸잖아요. 12월. 그쵸, 많이 11월, 내렸죠, 12월, 연말에. 1월 초까지 여의도의 모든 기관들이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선봉했었던 게 누굽니까? 3프로TV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걸린 겁니다. 지금 저 모양 저 꼴 된 게 그때 그 지랄에서 그런 겁니다. 예. 이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하고 다음 그날 이후로도 사실 더 떨어졌었어요. 1월 5일까지. 예. 12월 14일 코스피 2399, 1월 그쵸. 5일 날이 2265, 많이 떼졌었죠.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졌었는데 제가 빠떼아시 8종목이 그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20일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8.6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격 되게 싸다. 예. 마이너스 9%까지 갔었다니까 9개 평균이.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도 계속 떨어지고 있던 때예요. 예. 떨어지고 있는 때 얘기해서 그때 더 떨어졌으니까 댓글 어떻게 달렸겠습니까? 이 XX야 때문에 그쵸. 사갖고 물렸고 막 지금 달려있는 댓글이 그때도 똑같이 달려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제가 다시 이거 가기 전에 아까 위로 한 번 더 가셔갖고 이렇게? 결국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가 테스트하려고 빠지는 거다 라고 그 말을 믿고 예. 따랐던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고 믿음은 개뿔 저 새끼 말 잘못 들어가지고 에이씨 쌍놈 새끼 하면 손절 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손절 친 사람이 있을 거고 진짜 믿고 가신 분 있을 거잖아요. 손절 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를 욕하고 있을 거고 믿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냐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95%의 수익률을 보답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버텼으면 예. 지수는 많이 안 올랐네요. 지수는 4%밖에 안 올랐어요. 지수는 그렇죠. 재미없죠. 예. 4월 25일까지 95% 올랐다고요. 예. 그죠? 다시 한번 앞에 가셔갖고 그래서 얘기입니다. 최근 2차전지 왜 떨어지나? 원래 주식은 그런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싸게 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처음 샀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굳건한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사서 물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서 물리면 물렸다가 그 고비를 극복하고 이렇게 95%가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변해요. 주식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뀝니다. 이거를 한번 겪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의도에서 막 공격하고 2차전지 막 흔들리고 등락에 대해서 덜 떨립니다. 상대적으로 초연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러면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신들이 물려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 상처가 지금 생겨야 되고 그 상처가 굳어서 따까리가 돼야 된다고. 딱지? 따까리가 좋아. 그 따까리가 벗겨져서 다시 상처가 됐다가 다시 따까리가 되고 이게 몇 번 반복해서 굳은 살 같은 걸로? 아니 굳은 살에 대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이 벌리는 거지 그 전에 돈을 버는 거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다시 떠나는 이제 그런 존재에 불과한 마음이에요. 투자는 신법이고 결국은 마음도 단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련하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제 이제 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이 구속돼서 막 잘 가던 주가가 막 갑자기 떨어져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경험. 그 상황에서 마음의 동요, 무섭고 두렵고 나도 따라서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겪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단련돼서 그게 당신들한테 실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까리가 그 대구 사투리예요? 그럴걸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올라가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게 사라고 하는 저 배터리씨는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꿋꿋하게 계속 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서 물리라고. 물려야 지금 가격에서 그 고통을 겪으실 수가 있고 그 고통을 극복해서 그 고통을 극복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당신들 마음이 단련되고 그래야 당신들이 주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서 물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아저씨 어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뭐 지금 교회야 뭐야 성당이에요 교회야? 네 읽어드릴게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예, 읽으십시오. 좋은 소리로 딱 예, 붙여 예.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멋있게 좀 읽어봐. 저 알았어요. 내레이션 하듯이 읽어드릴게요. 아이 참. 그 드세요. 예. 드시면서. 그 주식이 싸다고 판단되면 물린다고 생각하고 산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주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얼마나 오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좀 간사해. 아이 할 수 있죠. 이게 돈 받고 하는 거면 나도 잘해요. 나 옛날에 이런 거 레디가 해주고 그럴 때 돈 받고 하면 잘하지. 예. 이거 하면은 뭐 저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예.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좀 간사하게 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좋아해요 또. 이정재 버전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이거 나중에 내가 저 해드릴게요. 예. 좋아하잖아요 이거. 예. 다들 좋아한다니까. 예.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죠? 네. 심하게 하고 네. 다음 주에는 뭘 하지? 좀 더 무서운 걸 한번 해볼까? 그만해요. 네네. 야 차라리 진짜 무서운 거 할 거면 한 7월에 해요. 진짜 더울 때 열대야 때. 예. 한번 진짜 불 다 끄고. 근데 그게 뭐 무슨 얘기야? 그 정도는 당연히 좀 눈치채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무섭다. 내 무섭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거 한번 띄울까요? 예, 이렇게 지금 둘이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뭐 되게 또 재밌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저희는 이제 주말을 맞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우리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저 금요일에 주고다. 월요일 하시죠. 월요일 하면은 이제 대충 날림으로 해서 하는 거고. 금요일 그럼 하면 Q&A 받으면 어때요, 차라리? 아니 월요일에 대충 할 얘기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기는 많아. 할 얘기는 진짜 많아. 그것도 신기해요. 네.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왜 그럴까? 내가 엄청난 이런 깊이가 있는 진짜 이제 여러분들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예요. 이런 데 이야기 보따리 달려 있는 거지. 예.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2차전지 쪽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돼 갖고 2차전지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그다음에 인터넷, 뭐 그런 각종 산업들 주식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주식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가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보다도 오히려 정치 면에서 제가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모르시잖아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아주 띄엄띄엄 본다니까. 아니 배터리 아저씨가 배터리라는 그러니까 거지. 교주의 신도들도 나를 띄엄띄엄 아는 정도인데 나를 이제 까는 애들은 얼마나 나를 띄엄띄엄 보겠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당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라이브를 할지 안 할지는 조금 이제 체력을 한번 보고 저 내일 애기 운동이어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돈 내는 인간도 아닌데 뭐 자꾸 그렇게 친절하게 대죠.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 타짜 보면 그러잖아요. 고은열 씨가 돈 벌러 갑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뵙는 걸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쯤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